자, 오늘 수업을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이제 챕터를 바꿔서 7장 공부를 하겠습니다. 7장 공부는 어노멀러스 디멘전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제가 이제 실제 7장 수업에서는 어노멀러스 디멘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이제 이 리노멀리제이션 그룹으로 가는 이제 전 어떤 디딤돌이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십시오. 챕터 7에서는.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했던 건 뭐냐면은 가우시안 필드 티어리를 한번 공부를 해보자. 가우시안 필드 티어리를 공부해서 이제 민필드의 한계를 한번 극복해보자. 이제 이게 뭐냐면은 플럭추에이션을 한번 고려해보자. 민필드에서는 하나도 그걸 고려를 못했었는데 그 대신 내가 다 계산은 못하겠고 플럭추에이션이 있을 텐데 필드 플럭추에이션이 있을 텐데 그것에 세컨드 오더까지만 한번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해보자. 이제 이게 가우시안 필드 시어리였고, 이 가우시안 필드 시어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가우시안 필드 시어리는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수학적인 이제 성질이 있는데 그게 윅 시어렘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건 나중에 계속 사용될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드리고요. 근데 이건 뭐 윅 시어렘도 수학 얘기고 필드 가우시안이다 그러면 항상 성립하는 거고, 가우시안 필드 시어리를 해봤더니 실망스럽게도 그냥 거의 이제 메인 필드랑 똑같더라. 나머지 모든 것 다 같은데 단지 이제 비열, 스페시픽 히트가 민필드에서는 발산하지 않았는데 가우시안 필드 시어리에서는 얘가 발산하더라죠. 곧 이게 새로운 사실 하나 더 안 거지만 나머지 모든 점들은 민필드 시어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약간 이제 실망스러운 결론을 얻었어요. 자, 그럼 이제 남는 게 뭐냐? 그럼 이제 우리가 플럭추에이션을 고려하더라도 이제 그 필드의 플럭추에이션의 제곱까지 고려하면 안 되고 사승까지 고려를 다 해야 되겠구나. 원래 문제에 사승항이 있었잖아요. 그 사승항의 효과를 한번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이제 챕터 7에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 어떤 이제 민필드가 작동하지 않는 그 경우에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디멘셔널 어널리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강력한 어떤 툴이에요. 이거는 어떤 문제를 풀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이제 풀이를 이제 시작을 할 때 이 문제에 어떤 성질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전체적인 틀을 알려주는 어떤 방식이 되겠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계산을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한 이제 수학적인 툴이 이론적인 툴이 되는데 예를 들어 디멘셔널 어널리시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은 파워 카운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코스 그레이닝을 해서 얻은 필드 시어리를 공부하고 있는 거지. 필드 시어리라는 말이 너무 어렵다 싶으면 어떤 컨티뉴엄 모델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컨티뉴엄 모델은 이제 에타라고 하는 오더 파라미터가 공간적인 분포가 있는데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포를 한다 그러면 그 분포에 따른 란다우 긴즈버그 프리 에너지 함수가 있는 거죠. 펑셔널이. 현상론적으로 우리가 이 펑셔널은 이제 이렇게 쓰기로 했죠. D차원 공간이 있고 여기서 최대한
노트랑 교과서랑 이제 그 노테이션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게 있었죠. 그렇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파워 카운팅이라고 하는 이제 분석을 우리가 시도를 할 겁니다. 파워 카운팅을 하기 전에 여기 이제 이 파라미터들이 좀 많아서 파라미터의 개수를 좀 줄여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우리가 필드의 그 단위를 한번 바꿀게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에타라는 필드가 있었는데 원래 이게 오더 마그네티제이션 덴서티였잖아요. 이 마그네티제이션 덴서티를 이제 가지고 이 문제를 설명하지 않고 내가 제 파이라고 하는 필드를 이제 고려할 텐데 얘는 그냥 단순하게 루트 베타 감마 이 오더 파라미터 덴서티에 루트 감마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게 어떤 근사도 아니고 근데 수학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데 적분 변수 바꾸듯이 그냥 내가 이걸 한 거예요. 이걸 하면 이제 뭐가 좋아지는 거냐면은 이걸 하면 이제 뭐가 좋아지냐면은 파티션 펑션이 이제 내가 에타가 아니라 이제 다른 함수죠. 다른 함수에 대한 물론 이제 자코비안 때문에 앞에 어떤 컨스탄트가 이제 들어올 텐데 이 컨스탄트는 뭐 물리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무시할 거고요. 얘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어떤 책의 노테이션을 따라서 이펙티브 액션을 쓸 거고요. 근데 이 이펙티브 액션은 어떻게 주어지냐? 냐면은 얘는 자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보십시오. 여기 파이가 에타가 있잖아요. 이 에타 자리를 루트 베타 감마분의 파이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제곱을 하면은 여기 베타 감마가 나오는데 그 베타 감마가 여기 감마하고 여기 베타를 서로 약분하잖아요. 그래서 이 필드를 리스케일 하는 이유는 여기 파라미터가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는데 이 파라미터 중에 하나를 그냥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혀 아무런 근사가 없고 그냥 내가 항상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수가 정확히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앞에 있는 이제 개수들이 좀 변하겠죠. 변한 그 개수를 내가 제곱항의 개수를 R0라고 쓸 거고요. 쟤는 뭐 굳이 표현하자면 A 곱하기 T, 여기 뭐가 될래나? 감마가 될래나? 뭐가 되겠죠? 베타 감마가 될래나? 뭐 아무튼 될 거예요. 그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4승항에 있는 앞에 개수도 좀 바뀌겠죠? 내가 걔를 4분의 U0 이렇게 쓸게요. 역시 U0도 뭐 저기는 B나 뭐 이런 것들이 함수가 될 텐데 조합이 될 텐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쓰여진 액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5, 4 이론이라고 불러요. 요걸 가지고 파티션 펑션을 계산할 거야. 그러니까 5, 4 필드 theory라고 이제 불러요. 이제 아직 뭐 디멘셔널 어널리시스나 파워 카운팅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인데 내가 여기서 뭐 파워 카운팅을 이제 할 거예요. 여러분들 역학이나 이런 거 배울 때도 어떤 걸 배우셨냐면 혹은 일반 물리에서도 이 물리 문제를 이제 풀려면 우리가 거기에 관여하는 모든 물리량들의 차원을 잘 알아야 되겠죠. 차원을 잘 알아야지 차원만 우리가 잘 알더라도 그러니까 시간, 거리, 질량을 이용해서 그 물리량을 잘 표현하면 이것의 답이 어떤 식의 조합으로 표현이 되겠구나 이제 이런 것을 잘 힌트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이 파워 카운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이퍼 필드 티어리에 들어가는 모든 양들이 있을 텐데 걔네들이 과연 길이의 차원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걸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왜 길이냐? 여기 이제 길이가 아비어스하게 보이고 여기 길이가 이미 다 있잖아요. 여기에도 길이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모든 양들을 길이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선 자, 저 액션의 차원은 얼마가 될까요? 액션은 어떻게 될까요? 액션의 차원은 얼마가 될까? 액션은 길이의 몇 승이 될까요? 길이와 어떻게 의존할까요? 자, 액션을 봤더니 여기가 다 액션이죠. 여기가 액션이야. 통째가 다. 근데 그 액션이 봤더니 액션은 지수함수 위에 올라가 있네요. 자, 지수함수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물리량은 어떤 차원을 갖고 있어야 되죠? 차원이 없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애들은 차원이 없어야 되겠죠. 특수함수 위에 이제 무한급수로 표시되는 모든 그 특수함수의 함수인자는 차원이 없어야 돼요. 따라서 얘는 L의 0승 혹은 얘는 디멘전리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전체는 디멘전리스야. 근데 이 전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더하기 이거야. 전체가 디멘전리스니까 각각의 항들도 디멘전이 없어야 되겠죠. 각각의 항을 한번 따져볼게요. 자, 그레디언트 제곱의 차원이 없어야 돼요. 자, 그러려면은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냐면은 이 내 괄호친 저 양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적분 때문에 L의 거리의 D승이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했기 때문에 그걸 제곱했기 때문에 거리의 차원이 2개가 줄어들고 있네요. 거리를 2번 나누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필드가 있어요. 근데 필드의 차원은 내가 아직 모르죠. 필드의 차원은 모르니까 내가 필드의 차원을 파이의 꺽쇠로 표시하고 그거의 제곱이에요. 근데 얘가 L에 대해서 무차원 변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거로부터 이게 뭡니까? 필드라고 하는 것은 이 차원이 어떻게 된다 하면 필드는 1-2분의 D 차원이 돼야 되겠네요. 이게 무슨 어떤 거 하고 있는지 잘 아시겠나요? 혹시 여기 질문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던가 뭐 그런 점이 있습니까? 예, 없으시죠? 그럼 이제 넘어갈게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R0 뭐 개수는 아무 상관없고요. 자, 이게 역시 차원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은 적분 때문에 L의 D승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필드를 제곱했는데 필드의 차원은 이미 계산해 놨네요. 여기는 2 빼기 D고 그 다음에 R0라고 하는 어떤 물리량이 있는데 뭔가 우리가 정성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얘는 크리티컬 템퍼러처부터 거리인데 그 앞에 뭐 여러 가지 상수들이 잔뜩 곱해져 있으니까 실제 차원이 뭔지 아직 모르는데 그 차원을 R의 꺽쇠라고 표시하면 얘가 또 역시 L의 0승이 돼야 돼요. 그러면 R0라고 하는 것은
거리로 환산하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그런 다 써놓으면 3.7 나누기 미터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이게 이제 역시 무차원 변수여야 된다는 조건에 의해서 이는 L의 D승 그 다음에 4 빼기 2D 이건 이제 필드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U0 이게 차원이 없어야 돼. 그러려면은 U0라고 하는 그 변수는 U0라고 하는 변수는 L의 D-4라고 하는 이제 이런 차원을 갖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한 1 빼기 D-2 이게 이제 중요한 이제 의미를 갖는 넘버들이에요. 각각 이제 거리의 함수로 썼어요. 그러니까 길이의 단위로 써야 이제 차원이 되는 거죠. 차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차원을 이제 얻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이제 디멘셔널 어널리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파워 카운팅이라고 거리의 몇 승이다. 이걸 알았는데 그럼 이제 이걸 왜 하느냐? 이걸 왜 하느냐? 자, 이걸 하는 이유는 이제 왜 하냐면은 이제 이 파워 카운팅을 통해서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이제 시메트리를 조금 더 이제 들여다볼 수 있어요. 시메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변환을 했을 때 변하거나 변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뭐 특정 변환에 대한 시메트리가 있다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시메트리는 어떤 변화를 얘기하느냐? 스케일을 변화할 때 얘가 과연 어떤 대칭성이 있는가? 그래서 스케일 체인지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스케일 체인지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은 뭐 제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길이를 재는데 미터 단위로 재다. 그럼 우리가 단위를 고정하면 그러면 이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3, 그럼 3m라는 얘기고 100, 그럼 100m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스케일을 바꿔서 길이를 잴 때 킬로미터 단위로 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역시 거리를 나타내는 건 숫자가 되는데 아까 했던 거리 그 숫자하고 지금 했던 숫자에는 1000배만큼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단위를 바꿈으로 해서 원래는 똑같은 이 애플 펜슬의 길이는 그냥 미터 단위로 재면은 뭐 0.2m고 센티미터 단위로 재면 20cm고 밀리미터로 재면 뭐 200mm지만 이 길이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길이가 변하는 건 아니지만 단위를 바꾸면 그 앞에 숫자가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스케일 체인지라고 하는 건 그 단위를 바꿨을 때 그 숫자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걸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자, 오리지널 시스템이 있어요. 원래 내가 관심 있는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이 시스템은 R0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의해서 기술이 되고 그 다음에 U0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기술이 되고 여기서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어떤 물리량 파이죠. 파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스템의 부피는 V라는 이제 부피에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제 스케일을 바꿀게요. 내가 B라고 하는 팩터만큼 길이의 단위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여기서 B는 아까 원래 그 란다우 긴즈버그의 그 B하고는 다른 거예요. 책에서는 이걸 L로 썼는데 보통 표준적인 스케일 팩터는 통계물리에서 이제 B로 쓰기 때문에 저도 이제 B로 쓸게요. 자, 그러면 난 지금부터 거리를 미터 단위로 안 재고 거리를 킬로미터 단위로 잴 거야. 그러면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보이나? 세상이 어떻게 보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물체의 길이는 센티미터 단위로 했을 때는 20이었지만 미터 단위로 하면은 0.2가 되잖아요. 모든 게 다 줄어들겠네요. 모든 게 다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원래 부피가 B였는데 내가 물리적인 실체가 변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론상으로 기술할 때 숫자가 변하는 것일 뿐이죠. 얘는 부피가 마치 부피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스케일 체인지를 하면 B의 3승으로 나온 것처럼. 뒤에 D승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차원 D 차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제일 관심 있는 건 물론 3차원이지만 그렇죠? 내가 이렇게 스케일을 바꾸면 원래 물리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 보일지 한번 이제 쳐다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원래 문제 이제 파티션 펑션이 있는데 원래 문제 파티션 펑션은 이제 적분을 다 하고 나면 걔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이 함수겠죠. 뭐 부피인데 부피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부피. 자 이런 땡땡땡. 자 이게 원래 파티션 펑션이에요. 파티션 펑션인데 근데 내가 이제 얘를 변수 변환을 한번 해볼게. 변수 변환 어떻게 할 거냐면은 내가 이제 축소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축소를 한다고 했으니까 x 프라임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은 x 나누기 b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미터를 킬로미터로 바꿨다 그러면 뭐 길이를 재는 그 결과가 다 1000분의 1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파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그러면 파이 프라임은 어떻게 바뀌냐면 아까 그 여기 있은가요? 이게 내가 요 길이의 단위를 b배만큼 줄였으니까 근데 이 파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의 1 빼기 d-2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변하겠어요? b의 마이너스 1 빼기 2분의 d가 되겠죠. 그렇죠? 길이가 줄었으니까. 얘는 자 이렇게 그 변수 변은 두 군데 해야 돼요. 여기서 요 적분을 한번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필드도 바꿔야 되고요. 필드도 바꿔야 되고.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우리가 이 차원을 다 제대로 맞게 바꿨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여기다가 한번 이 변수 변화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 요 x를 x 프라임으로 바꿔요. 그럼 x 프라임으로 바꾸면은 b의 d승이 튀어나올 거고, 근데 여기 여기는 파이를 또 이제 파이 프라임으로 바꿔야죠.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다 바꿔보면 얘가 뭐가 되냐면은 땡땡땡땡땡땡 변수 변화를 열심히 하면 얘는 똑같은 파티션 펑션이 되는데 단 파라미터가 이렇게 바뀌어요. 부피가 작아진 곳에서 파라미터가 바뀐 것으로 돼요. 여기서 파라미터가 얼마만큼 바뀌는가? 여기 이 파라미터가 R0에 B의 몇 승이 될까요? 자, 이건 이제 변수 변환해서 열심히 이제 모양을 쭉 바꿔서 원래
그 모양과 이제 비교를 하면 찾을 수 있는데, 근데 아까 파워 카운팅한 그 결과로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R의 차원이 L의 마이너스 D승이었어요. 그럼 이제 이런 변수가 스케일 체인지를 하면은 R'은 얼마가 될까요? B의 몇 승이 될까요? 제곱이 되면 제곱이 돼요? 제곱이 될까요? 아니면 마이너스 제곱이 될까요? 그 파이도 b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d분의 2승이 되니까 r0도 제곱 b의 제곱이 되지 않을까요? 아, 교수님이 여기서 요 부호를 반대를 바꿨으니까 여기서도 부호가 반대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이죠? 네. 예, 그렇죠. 제가 뭐 그렇게 여기서 설명을 했네요. 자, 근데 이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교수님이 저렇게 쓰니까 여기도 그렇게 쓸 거다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얘는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2배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값이 4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길이가 2배가 되면. 근데 여기서는 스케일 체인이 거꾸로 했잖아요. 길이가 B배만큼 줄어들었잖아. 부피 이렇게 됐잖아요. 거리가.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요 디멘전에 거꾸로 가야 되는 거죠. 거꾸로 가야 돼서 이제 그 여기는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2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U0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 얘는 4 빼기 D의 U0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어떤 똑같은 시스템이 있는데 하나는 R0, U0라고 하는 R0, U0라고 하는 그런 파라미터를 갖는 그 시스템에서의 파티션 펑션과 R0 값이 달라졌고 V0 값이 달라진 이 상태에서의 파티션 펑션이 아주 그냥 서로 같아진다. 물론 여기 앞에 이제 자코비안 때문에 생겨나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이런 게 있지만 본질적으로 두 시스템 서로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내가 스케일을 바꿨는데 이런 뭐 중요하지 않은 이런 팩터만 빼놓고 보면 물리적인 성질이 완전히 똑같네요. 그렇죠? 물리적인 성질이 완전히 똑같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시메트리를 우리가 찾아낸 거야. 이 파워 카운팅을 이용해서 거리의 단위를 바꾸고 거기에 맞춰서 필드도 이렇게 바꾸고 거리도 바꾸고 필드도 바꾸고 그 다음에 커플링 컨스탄트들도 이렇게 바꿔주면 그 두 시스템은 물리적인 성질이 똑같다라고 하는 걸 찾은 거예요. 우리가 파티션 펑션 계산하는 것도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았고 A라는 시스템과 B라는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같은 시스템이다. 이걸 찾았고요. 자, 그럼 파티션 펑션인데 코릴레이션 펑션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 페이지를 까지. 자, 코릴레이션 펑션 한번 찾아볼게요. 코릴레이션 펑션은 뭐냐면은 내가 코릴레이션 펑션인데 나는 이 파라미터가 R0이고 파라미터가 U0인 이 시스템에서의 코릴레이션 펑션 그 X1과 X2 뭐 이제 이런 코릴레이션 펑션을 한번 찾고 싶어요. 코릴레이션 펑션. 이 말 뜻은 뭐냐면은 X1에 있는 필드와 X2 위치에 있는 필드를 곱해서 그 다음에 현재의 파티션 펑션으로 평균을 구하라. 이게 이제 코릴레이션 펑션을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자, 얘는 또 여기다 스케일 체인지 트랜스포메이션 해보면 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얘는 원래 시스템과
바꾼 시스템, 파라미터가 바꾼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시스템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파라미터를 이제 바꿔서 평균을 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파라미터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이제 필드도 바꿔야 되겠죠. 필드도 이렇게 바꾸라고 했단 말이야. 이렇게 필드도. 그럼 얘는 여기 이제 이 좌변 우변이 이제 뒤집혀서 조금 헷갈리긴 하겠네요. 얘는 자 여기다 뭐라고 쓰요? 여기다 바뀐 시스템에서는 여기가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x1, b 곱하기 x1인가? b나 x1 나누기 b인가? 어떻게 되죠? B 나누기 X1인 것 같습니다. b, x1 나누기 b요? 맞아요. 내가 그 phi 프라임에 들어가는 거리하고 요 phi에 들어가는 거리에는 b만큼 차이가 있는데 프라임 되는 곳에서는 거리가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x1 나누기 b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앞에 그다음에 이제 이 필드가 총 n개가 있다고 치면 여기에 b에 여기에 2n개, 2n개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1 빼기 2분의 d승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요걸 이쪽으로 이항을 해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코릴레이션 펑션들 사이에도 관계를 얻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b에 2n 1 빼기 2 d 여기는 똑같은 코릴레이션 펑션인데 단 모델 파라미터가 바뀌었고 그리고 거리가 바뀐 지점에서 코릴레이션 펑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코릴레이션 펑션인데 투 포인트 코릴레이션 이게 x1, x2 이 두 지점 사이 코릴레이션 펑션을 내 거리를 그냥 r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여기 r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 식은 뭐가 되냐면 거리가 r인 지점에서의 코릴레이션 펑션은 프라임이라는 건 이제 그 파라미터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파라미터 바뀌었고 거기서 거리가 b분의 r만큼 떨어져 있는 이 지점에서의 코릴레이션 펑션과 같다는 행동이 쓸 수 있으면 여기다 모델 파라미터가 바뀐. 그래서 우리가 이 파워 카운팅을 통해서 모델 파라미터가 이런 특정한 방법으로 변하는 모든 시스템에 이런 방식으로 변하는 모든 시스템의 물리적인 특징들이 거의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였습니다. 지금 강조하자면 아무것도 계산한 건 없어요. 아무것도 계산한 게 없는데 단지 이런 대칭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 대칭성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걸 얻어낼 수 있는가? 그건 잠깐 쉬었다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